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28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조국 사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로남불, 조국 플러스 내로남불이죠. 또 하나는 조적조입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두 단어 모두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을 정말 발목 잡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쏟아냈던 말들이 정말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 자신을 치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참 이 사태를 참 잘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의혹들이 진행될 때마다 참 과거 했던 말들이 계속 소환이 됐습니다. 딸의 장학금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 또 딸의 논문 제1저자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과거 조국 이 후보자가 다른 타인을 향해서 정말 거침없이 내뱉었던 그 말들이 정말 이 조국 자신을 향한 비난의 말로 되돌아오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오늘 또 되풀이 됐습니다. 자, 어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사무실로 조국 후보자가 출근을 했습니다. 네, 그 출근길 TV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이 참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요. 참 재밌었던 것은 오늘 기자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들이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전부 이런 류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네, 어제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퇴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이 거취에 대한 질문이 있었겠죠. 자, 그런 질문이 쏟아지니까 조 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다.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퇴 의사가 없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적법하다, 불법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자, 이에 대해서 또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인사청문회 통해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도 사퇴 없이 지금 이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오늘까지 내비쳤습니다. 자, 그러자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과거 장관이 수사받을 때는 내려오지 않고 수사받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 후보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가까운 대상이 수사 대상이면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후보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네, 이 두 기자들의 질문은 과거 조국 후보자의 발언을 빗대어서 던진 질문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과거 장관이 수사받을 때는 내려오지 않고 수사받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국 후보자는 과거 2017년도에 조윤선 전 장관을 향해서 트위터 글을 남겼습니다. 과거 조윤선 전 장관이 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빨리 내려와라, 빨리 사퇴하라 라는 이런 내용의 트위터를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네, 내용 보시면 왜 빨리 사퇴 안 하느냐? 당장 내려와라. 이런 요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 기자가 아까와 같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네, 이 발언은 시기적으로도 묘하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전 장관의 자택 그리고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등장한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기자가 참 센스 있게 이것을 빗대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또 아까 두 번째 기자가 던졌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가까운 대상이 수사 대상이면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기자가 했습니다. 2012년 4월에 조국 후보자는 이런 글을 또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불법 사찰의 깃털과 꼬리들은 증거인멸에 급급했고 검찰은 수사 신용만 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은 즉각 물러가야 한다. 김윤옥 여사와 긴밀한 사적 인연이 있는 그가 장관으로 있는 한 철저 수사는 불가능하다. 네, 이것은 2011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이제 불거졌을 때인데요. 당시 민정수석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갔었던 권재진 전 장관이 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 검찰이 눈치 보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네, 이 말을 인용한다면 지금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절대 이 상태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조국 후보자는 또 2015년 4월에는 이런 글을 또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성완종 리스트의 주인공들의 처신은 무엇일까?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이제 검찰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던 당시 여권,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한국당이겠죠.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런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들 물러나라, 사퇴해라. 지금은 일단 사퇴하고 나중에 무고함이 밝혀진 이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라,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네, 이 말대로 지금 조국 후보자도 자신의 거취를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또 조국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과거에 했던 발언이 또 회자가 됐는데,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아주 여러 의원들은 검찰을 향해서 아주 험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2013년도에 이 조국 후보자는 당시 검찰총장은 아니죠.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이런 소회를 남겼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매우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글을 남겼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했던 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그 말대로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지금 그 시험대에 지금 아주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조국 후보자가 그 시험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조국 후보자가 트위터에 남긴 글이 사실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사안이 진행될 때마다 또다시 새로운 조국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또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각종 발언들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개가 무태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루신 작가의 말을 빌어서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굉장히 증오심마저 엿보이는 글인데요. 두들겨 패야 된다. 글쎄요, 인격적으로 사실 이런 말을 올리면 안 되죠. 어쨌든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 꼭 끌어내려야 된다. 뭔가 이런 의지가 읽히는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발언입니다. 네, 지난 25일에는 조국 후보자가 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과를 했었습니다.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라고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이때 또 소환된 조국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있었죠.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딸 문제, 그러니까 딸의 특채 문제로 사퇴를 앞두고 있을 때 어떤 글을 올렸냐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유명환을 비롯한 고위직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사과를 한다. 어디선가 들은 우스갯소리 하나 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글을 남겼냐면,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 잡아야 할 때이다. 네, 사람을 파리에 비유해서 때려잡아야 한다는 식의 참 험한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을 자신을 향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또 다른 말들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13년 5월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의혹을 제기한 여러 유튜브 채널 많이 고소를 한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네, 2012년 3월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자신은 용이 되고 우리는 뭐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란 말이냐? 대학생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발언입니다. 자,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2년 4월 15일에 장학금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조국 씨에 따른 성적 기준으로도 또 경제적 기준으로도 맞지 않는 장학금 수령을 했습니다. 네, 논문과 관련해서는 2012년 4월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적인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네, 본인의 말대로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쪽잠을 자면서 연구실에서 정말 이 젊음을 바쳐야만 겨우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현실인데, 네, 자신의 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의 제1저자 자리를 꿰찼습니다. 네, 외고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고는 외국어 특화 또는 해외대학 진학준비 고교로 재편되어야 한다. 대학 입시용 외고는 폐지되어야 한다. 외고생들이 대학에 갈 때 자신이 택한 전공 어문 계열로 진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강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네, 외고 나와서 어문 계열 안 갔죠. 외고를 나와서 네, 뭐 이공 계열로 갔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뭐 코스가 되었죠. 네, 지금까지 조국 씨의 발언 아주 극히 일부만 살펴봤는데요. 이분이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저서 또는 기고문을 통해서 한 발언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실 들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뭐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이 발언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아닌 정말 자신과 뭔가 뜻을 달리하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상대의 얼굴에 침을 뱉듯 이렇게 거침없이 공격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그런 발언들이 다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성경을 가끔 보는데요. 성경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굉장히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교만한 것 자체가 참 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온 인생을 일생을 불태워 버린다. 그러니 조심하라. 이런 교훈도 나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참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